안녕하세요, 지인 언니예요. 자, 오늘도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피부에 꼭 필요한 ABC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한국에서는 이미 막 선풍적이라고 하던데, 저도 뭐 친구들이 막 알려줘갖고 알게 됐거든요. 피부 노화를 더디게 하고 또 피부 속에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세 가지는 꼭 피부에 발라주는 게 좋다. 강남의 한 피부과 원장님이 이 방법을 영상으로 소개를 한 후에 정말 폭발적인 이슈가 돼서 많은 분들이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잘 바르고 있나 싶어갖고 제 바르고 있는 화장품들을 막 하나하나 들여다봤더니 다행히 저도 이렇게 비슷하게 다 바르고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그 ABC가 도대체 뭔지 지금부터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하루를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CBA 순서로 바르는 경우도 있고 혹은 뭐 ABC를 아침 저녁으로 다 바르는 순서가 있기도 해요. 보통은 아침에 비타민 C하고 B를 발라주고 또 저녁에 B와 A를 발라주면 되는 거죠. 일단 비타민 C는요, 여러분 뭐 거의 다 쓰고 계시죠 이제. 근데 이 비타민 C가요, 산화가 되게 쉬운 성분 이렇게만 알고 있어서 이건 저녁에 쓰면 큰일 나 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하지만 아니에요. 예? 만약에 쓰고 계신다면 오전에도 꼭 쓰시는 게 좋아요. 오히려 광노화로부터 피부를 지켜주는 게 비타민 C예요. 근데 여러분 오전에 쓰실 때는 이 비타민 C 성분이요, 피부 위에 흥건하게 남지 않도록 완전하게 흡수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 시킨 다음에 그 위에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발라준다. 그럼 100% 안전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아침에 비타민 C를 바른 게 거의 한 10년이 넘는데 만약에 바르면 안 되는 거라면 제 얼굴은 전부 막 기미 투성이게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발라만 주시면 돼요. 자, 이 루틴만 꼭 지켜주시면 오전에 바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다음은 비타민 B인데요. 비타민 B는요, B1부터 B12까지 정말 그 종류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요 중에 화장품에 주로 사용되는 성분은 B3, 나야시나마이드와 B5, 판테놀이 가장 많아요. 자, 비타민 B3, 나야시나마이드, 얘가요 주로 하는 일은 단백질을 생성을 해주기 때문에 주름을 예방해주고 또 칙칙한 피부톤을 돌려주는 그런 미백 효능이 있어요. 그래서 미백 기능성 화장품에는 나야시나마이드가 안 들어간 제품이 거의 없어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요, 이 나야시나마이드가 단 2%만 들어가도 식약처에서 너 미백 기능성 제품으로 써도 돼 라고 고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략 뭐 한 70% 이상의 화장품에 이 나야시나마이드가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나야시나마이드 5%가 함유된 제품을 8주간 피부에 바른 결과 노화가 막 진행이 되던 검은 스팟이 감소한 그런 자료예요. 확실히 개선이 됐죠? 논문을 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발랐을 때 피부 속에 있는 지방산인 세라마이드가 34%까지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또 피부에 있는 수분 손실 역시 27%가 감소가 됐다. 그러니까 결국 보습에도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게 입증이 됐어요. 그럼 B5는 뭘까요? 판테놀이라는 성분이에요. 얘는 또 수분 자석이라고 불리는 애인데 대표적인 효능이 보습, 진정, 피부 장벽 강화, 재생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피부에 수분이 없으면 일단 거칠어지죠. 모공 크기도 커지죠. 주름 생기죠. 탄력 떨어지죠. 이런 증상이 모두 수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그런 부작용들이잖아요. 그래서 화장품에서 제 1순위의 효능은 바로 보습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부분만 해결이 되면 정말 다양한 효능은 그냥 덤으로 해결이 되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비타민 A. 레티놀이죠. 근데 이 레티놀은 주름 개선에 가장 탁월한 성분으로 알려져 있고 식약처에서도 최초로 고시한 주름 개선 기능성 원료예요. 하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란 별명이 붙을 만큼 효과가 좋은 만큼 또 그만큼 부작용도 크죠. 죽은 피부가 떨어지고 새 피부가 자리 잡는 데까지 걸리는 이 턴오버 주기가 보통 28일. 근데 이 28일이 나이를 자꾸 먹으면서 주기가 점점 더뎌져요. 28일에서 30일, 31일에서 막 한 달 반, 두 달 막 이렇게 점점 좀 느려지니까 그러면 새로운 세포가 자리 잡는데도 늦어지니까 그 사이에 피부는 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늦어진 주기를 레티놀의 힘으로 확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노화가 더뎌지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은 바로 주름을 감소해주고 예방해주는 기능인데, 자, 우리 피부 속 이 표피지나 쭉 내려가 진피에는요, 세 가지 중심 성분이 있죠. 이미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자, 이 중에 엘라스틴이요, 피부 탄력하고 진짜 연관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탄탄하게 있다가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늘어난 고무줄처럼 느슨해지는 거예요. 요 때를 놓칠세라 노화가 확 진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고장난 엘라스틴이요, 레티놀에 의해서 이렇게 헐거워졌던 게 다시 빠르게 촥 탄력이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움푹 패였던 부분이 촥 다시 채워지고, 그래서 피부 탄력이 유지가 되겠죠. 자, 이렇듯이 비타민 A, B, C는 기능성 성분으로 식약처에서 고시 원료로 등록이 되어 있는 성분들인 만큼 최소 이 세 가지는 꼭 쓰시라고 권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턴 요 사용법하고 제가 쓰고 있는 제품을 좀 알려드릴게요. 지인언니 구독하면 복권 1등이다. 자, 가장 첫 번째 나이아신아마이드. 저는요 요걸 아침용, 저녁용 이렇게 두 종류로 바르는데요. 자, 아침에는 먼저 요 글로우 레시피에서 나온 워터멜론 글로우 나이아신아마이드 제품을 쓰고 있어요. 이 글로우 레시피는요, 한국인이 만든 K뷰티로 굉장히 유명한 제품인데, 이게 한국보다 미국에서 엄청 유명해요. 이 세포라 스킨케어 제품 중에서 거의 탑 5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인기 제품이거든요. 특히 주 성분이 천연 성분을 가지고 만드는 브랜드라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근데 이 제품은 특히 제주산 수박 추출물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대략 한 3% 정도 들어간 아주 순한 제품이에요. 요건 안 바른 쪽, 요건 바른 쪽. 바른 쪽 광 좀 보세요. 확실히 안 바른 쪽하고 차이가 있죠. 굉장히 쫀쫀하게 화장도 잘 먹고 뽀얀 효과가 있어서 요거는 주로 아침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녁에는 요 나이아신아마이드가 15% 고함량으로 들어간 더마우르프 미백크림을 쓰고 있어요. 함량이 15%, 굉장히 고함량인데 그렇게 많이 들어간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자극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형이 상당히 꾸덕한 크림 제형이에요. 그래서 밤에 딱 바르고 자기에 정말 딱 좋습니다. 수분막이 쫙 쳐져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까지 당김없이 굉장히 쓰기 좋더라고요. 자, 비타민 C는요, 피부 산도가 산성 쪽에 가까울수록 흡수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세안을 딱 마친 후에 피부 산도가 대략 pH 한 5 정도의 산도예요. 그래서 이 피부 상태를 조금 더 산성 쪽에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전에 뭐 제가 식초 세안하는 것도 보여드렸었고, 그리고 에사비 있죠, 애플 사이다 비니거, 그 식초를 많이 희석을 해서 얼굴에 막 미스트처럼 뿌리기도 하고 이것도 다 보여드렸죠. 근데 이렇게 아예 비타민 C 토너가 있더라고요. 요거는 순수 비타민 C가 대략 한 1% 함유가 된 약산성 토너예요. 그러니까 이 토너를 먼저 얼굴에 발라주고, 그리고 비타민 C를 발라주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지겠죠. 자, 토너지만 제형은 굉장히 묽은 에센스 같아요. 자, 이렇게 피부를 가급적 약산성 쪽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요거를 완전히 흡수시키고 그 다음에 비타민 C 앰플을 바르는데, 제가 요즘 사용하고 있는 건 바로 요 베리옵에서 나온 8일 미백 앰플 요거예요. 이 제품은 순수 비타민 C가 13.5%가 들어간 굉장히 고함량 앰플이에요. 그런데 이 순수 비타민 C는요, 이 정도 고함량이면 피부에 발랐을 때 자극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특히 저같이 민감성 피부는 거의 100% 자극이 있어요. 그리고 또 빛하고 열에 상당히 취약한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제가 보니까 이중 레이어 공법을 썼어요. 그래서 빛, 열에도 강하고 또 발랐을 때 자극도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일단 자극적인 건 절대 얼굴에 안 바르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토너를 바르고 그리고 바로 얼굴에 듬뿍 발라도 아무 자극이 없습니다. 그런 단점들이 완전히 보완이 된 제품이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비타민 A 레티놀 제품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저는 레티놀 대신 이 식물성 레티놀이라고 하는 바쿠치올을 바르고 있어요. 이 바쿠치올 역시 노자극, 자극은 전혀 없지만 레티놀 기능하고 비슷하게 주름을 완화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이건 다양한 논문과 연구 자료를 토대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다 보여드렸어요. 자, 요거는 아침 저녁 마지막 크림에 소량을 섞어서 발라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나노레시피에서 나온 바쿠치올 원액이에요. 그래서 식물성 추출물인데도 불구하고 끈적임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발라주면 살짝 막만 쳐주는 느낌.
그래서 특히 이제 로션이라든지 크림에 섞어서 발라주면 정말 종일 당김도 적고 촉촉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타민 A, B, C를 전부 다 바른 상태예요. 저는 비타민 A, 레티놀 대신 요 바쿠치올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침, 저녁 전부 다 바르는 거죠. 예, 그래서 다 바른 상태의 요 피부, 요 보면은 굉장히 쫀쫀합니다. 이 상태에서 메이크업을 하면 정말 잘 먹어요. 자, 요즘같이 건조한 날씨에는요, 우리 피부를 막 수분을 먹이고 좋은 걸 발라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환경 자체를 건조하지 않게 해주는 게 진짜 제일 중요해요. 일단 여러분 이럴 때 있죠. 날씨가 밖에는 춥고 안에는 막 히터 떼고 막 이럴 때 공기 자체가 건조하잖아요. 이럴 때는 공기가 내 피부에 있는 수분까지 그냥 홀라당 다 빼서 가져가 버리거든요. 특히 여러분 자고 있는 동안에는요, 피부가 엄청나게 수분을 뺏기거든요. 그래서 이 도둑놈이 내 수분을 뺏어가기 전에 이 주위 환경을 두둑하게 수분으로 꽉 채워놔야 돼요. 공기가 수분으로 배가 부르죠? 그러면 내 수분까지 안 훔쳐가요. 예,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겠죠? 그래서 가습기 꼭 틀고 주무시고요. 그리고 내 피부뿐만 아니고 이 주변도 항상 건조하지 않게 그런 환경을 만드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오늘도 예뻐지시고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